이 성장과 이 시스템의 괴리가 크다 보니까 그럼 이런 거죠. 내가 80명 다 상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약물 처방. 너도 알았어. 항물질 처방. 나중에 이런 것들 잘못 먹으면은 이게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마음어시기 요 느낌으로 될 수 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멘탈 케어입니다. 이 멘탈 케어 관련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뭔가 조금 마음이 좀 울적하다 또는 우울증, 불안감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나 정신과 상담받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거 뭐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사실 내과나 외과처럼 그냥 진료를 받는 행위인데 거기에 갔다라고 하면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조금 강했어요. 근데 요게 어느 정도 편견이 없어진 시점이 코로나입니다. 요 기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집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에 불안 증세나 우울감 그리고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하다 보니까 이 기간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신 건강과 멘탈 케어 관련되는 플랫폼들이 부상했는데 오늘 지금 요 얘기를 조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정신 건강과 멘탈 케어 관련된 스타트업 투자 유치가 어마어마했었고 이들이 인정받은 가치도요 조단위 밸류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보통 하는 거는요 불안감,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다양한 멘탈 관련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고 약물 처방해준다든지 그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거나 인공지능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심박수를 측정한다든지 이 데이터를 읽어내고 지금 너 보니까 이 신호는 불안증과 관련된 신호야 라고 해서 거기에 솔루션을 주는 이런 멘탈 케어 정신건강 스타트업이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멘탈 케어 관련된 시장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퀀털라인 리서치가 전 세계 디지털 멘탈 케어 시장을 조사를 해봤더니 2021년부터 매년 연평균 한 28.6%씩 성장한다. 그래서 2027년경이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조 원 규모로 멘탈 케어 시장은 성장한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시장이 멘탈 케어 관련되는 게 이런 거죠. 과거에는 좀 쉬쉬했다가 이제는 나 멘탈 힘들어. 번아웃이야. 나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해.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SOS를 하는 시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멘탈 케어 관련되는 스타트업이 크게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포티파이라는 건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다 서울대 정신과 전문의들로 구성돼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자기 주관적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진단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 사람들이 스마트 카메라로 이 친구를 대화를 하면서 찍는 거죠. 그랬을 때 안면을 인식한다든지 또는 바이오 시그널 이런 것들을 측정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약간 불안한데?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 그리고 이 외에 OL 헬스라고 해서 이거 역시 또 서울대 의대 출신 사람들이 멘탈 케어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얘네는요 디지털 멘탈 케어 관련해서 정신 관련되는 그런 검사를 진단한다든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B2B 관련된 기업입니다. 근데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규모 면에서 잽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서리브럴 얘네 기업 가치 48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 이상 5조 원? 설립한 지 2년 만에 고객 유치한 게 42만 명 정도가 돼서 얘네 그래서 48억 달러 회사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얘네는요 아예 불면증,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물 처방도 가능한 처방전을 써줄 수가 있어요. 원래 그런 거 함부로 못 써주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이 익숙해지고 우리가 막 코로나 걸렸는지 알지 못하는데 정신과 가서 하는 이런 게 조금 빡시니까 이제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약물 처방 관련되는 처방전까지 발급을 해주는데 얘네뿐만 아니라 유사한 애들 막 등장해서 다 5, 6조 이상의 단위의 회사 밸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리브럴 말고요. 리라 헬스 같은 경우에도 정신질환 전문가를 연결하는 플랫폼인데 얘네 회사 가치도 46억 달러 얘네도 한 5조 받았어요. 가치를. 그리고 캄이라고 하면 뭔가 차분하게 가라앉다 이런 의미인데 캄 같은 플랫폼은 명상이나 수면 보조 앱 이 플랫폼인데 얘네도 기업
기업가치 20억 달러, 한 2조 5천억 정도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뭐 손더마인드, 얘네들은 정신과 진료를 중개하는 서비스인데 얘네도 회사 기업가치 14억 달러. 뭐만 하면 조 단위 밸류를 인정을 받고 있네요. 근데 작년 말부터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서리브러를 비롯해서 정신건강 스타트업들이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 항우울제나 이런 처방을 받는 거 있잖아요. 이때 쓰이는 약물을 과하게 처방을 했다. 그래서 에더럴이라는 각성제를 막 무분별하게 발급을 해서 고객을 유치한 거 아니냐. 매출 증대를 위해서 과잉 처방을 했다라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증언을 했대요. 아, 서리브럴에서 내가 각성제 처방을 받으라고 막 푸시 받았어. 나 압력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제보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실제 얘네들이 이렇게 제보를 한 이유가요.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 해고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고 보니 얘네 막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걸 좀 리스크 있는 거 야 이거 그냥 대충 이걸로 떼워 라고 해서 처방을 계속 해라라고 해서 강요를 받았다 진술을 함에 따라 움직인 거죠. 당국에서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서리브럴 이사회에서는 창업자인 카일 로버트슨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보통 이런 플랫폼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월마트나 CVS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 같으면은 큰 슈퍼 안에 약국이 있어서 거기서 처방전 약을 또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월마트나 CVS는 서리브럴 처방전 당분간 해주지 마 이런 식으로 조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글로벌 이 멘탈 케어 정신건강 스타트업은 왜 각성제를 과잉 처방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요.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성장해서 회사 가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제대로 돈을 벌고 매출을 올리려면 처방전을 계속 남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처방전단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매출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회사 밸류가 팍 올라갔다가 최근 거품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꺾이고 있으니까 이거 무리해서라도 이거 숫자 만들어야겠어 라는 그런 목표 때문에 어뷰징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실제 이 기간 중에 코로나 기간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미국 정부, 주정부 모두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고 의사가 다 해줄 수 없으니 니네가 좀 도와줘 이런 걸 허용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을 만들었던 겁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요. 한국도 팬데믹 초기 기간에는요. 정신과 상담과 약물 처방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끔 허용을 잠깐 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 11월부터 의약품에 대한 원격 처방을 하면 안 돼라고 제재를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 각성제나 항우울제는요. 잘못 먹으면은 이게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마음어시기 요 느낌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오남용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급격히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요. 기업의 성장과 이 괴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회사에 다 투자하고 난리 회사는 갑자기 막 10명 일하다가 한 1000명 됐어. 근데 시스템은 구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스타트업들이 이 기간 중에 정신건강 관련되는 스타트업에 총 들어온 투자 금액이 6조 1,500억 원 정도거든요.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해서 실제 그 워크 잇 헬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소속 심리 상담사가 120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객 수가 10,000명입니다. 그 뜻은 한 사람의 심리 상담사가 80명의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장과 이 시스템의 괴리가 크다 보니까 그럼 이런 거죠. 내가 80명 다 상대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약물 처방. 너도 알았어. 항우울제 처방.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요인이 있었다. 이런 것도 지금 이 상황을 촉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요.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돈 들어오면 이게 중독돼요. 야 니네 1조, 2조, 지금은 5조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압박도 있고 그럼 흥청망청 돈을 쓰게 됩니다. 사람 더 뽑아, 더 확대해, 마케팅해 하면은 돈을 부르잖아요. 계속 돈이 더 필요로 해요. 근데 거품이 꺼지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 비싸지니까 투자자들도 얘네 생존할까?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계속 의구심을 갖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한 처방, 오남용이 발생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위험 신호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월가에서도 정신건강 관련되는 업체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좀 과열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또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푹 자고 싶은 현대인들을 위해서 슬립테크가 뜨고 있다는 얘기 해보겠습니다.